2학년이 시작되는 3월은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데요. 올해 3월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왠지 들떠있는 분위기 말이지요. 대통령 선거 일정과 맞물려서 더 그런 것 같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있어서 후보가 유세차 대구에 오면 꼭 가보곤 하였습니다. 동성로도 가봤고요. 동대구역도 갔었지요. 2805에 왔을 때는 아쉽게도 방송 준비 일정 때문에 어머니 혼자만 다녀오셨고요. 내가 응원하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저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 소중한 한 표를 잘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럼 이진아의 얌얌얌 들으면서 전기원의 행복한 라디오 3월 방송 즐겁게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 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사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를 맞추시면 되고요. 성서가 아닌 곳에서는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www.scmfm.or.kr로 접속하시거나 팟빵에서 성서 공동체 FM을 검색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실시간 생방송과 다시 듣기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서 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참여도 가능합니다. 나도 라디오 방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 주세요.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3-585-126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복 생각에서는 놀이기구 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난번 2월달에 갔을 때 무서워 보이는 기구들은 활동지원사님이 다 타주셨는데요. 밑에서 구경하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함께 자유 이용권을 끊고 입장해서 놀이기구를 안 타기는 아쉽고 그래서 카멜백을 타기로 했어요. 전동 휠체어를 카멜백 타는 곳까지 가져다 놓고 활동지원사님이랑 직원이 저를 들어서 카멜백에 앉힌 다음 안전벨트를 해주셨어요. 혹시 몸이 넘어갈까봐 고정시켜주는 긴 천도 가져와서 몸을 의자에 묶고 카멜백을 탔습니다.
하늘을 나는 느낌이 더라고요. 운행이 다 끝날 쯤 몸을 묶은 천이 풀려서 떨어지는 느낌이 나서 혹시 날아갔나 걱정이 되었는데요. 다행히 제 발밑에 있었습니다. 카멜백을 타고 있을 때 주변에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활동지원사님께 물어보니 나무들이 놀이기구 주위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높이 솟은 나무들과 닿을 뻔한 카멜백, 너무 재밌고 신났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놀이기구는 카멜백이랑 바이킹 그리고 비행기 타는 제트 레이스입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탈 수 있는 놀이기구이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도 스트레스도 날릴 겸 놀이기구 한번 타보세요. 무서우면 밑에서 구경해도 재밌답니다. 전규원의 행복생각이었습니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모르는 사이지만 이거 쓰실래요?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문화는 다르지만 고맙습니다. 서로 도움 주고 돈 찔러러 왔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만난 세상, 이 코너는 중증장애인 저 전규원의 외출 기록입니다. 제가 외출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지요. 놀이기구 타러 2월드에 갔을 때 매표소에서 일하는 분 인터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매일이 특별한 날 같은 놀이공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어떤 기분일까 궁금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류다은이라고 합니다. 매표소가 있는데 네네. 여기 몇 번째 매표소예요, 여기가? 여기는 두 번째요. 여기 밑에 정문에 하나 있고요. 여기 벽천이라고 여기 분수대 바로 위에 하나 있어요. 불편한 점이요? 네, 손님이 없을 때는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안에 난로도 있고 해서 지금은 네, 괜찮아요. 없어요, 따로. 그래요? 즐거운 점이요? 있으세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할로윈 시즌 때 이제 꼬마 어린 친구들한테 인사해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사탕이랑 초콜릿을 주더라고요. 그때 되게 약간 보람도 있고 좋았어요. 그럴 때가 가장 즐거운 점이에요. 네네, 행복했어요. 불편한 점이요? 약간 저희가 매표소다 보니까 안 그래도 돈이 걸려 있다가 보니까 약간 손님분들께서 반품하러도 되게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근데 저희가 처리해 줄 수 없는 상황에는 조금 죄송하지만 힘들 것 같다, 뭐 요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손님께서 받아들이시지 못하실 때는 약간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요거를 했어요. 네, 전에 어떤 분께서 욕하시고 가셔가지고 되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때 상황을 진짜 어떻게라고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손님이 주말에는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줄이 굉장히 많이 서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제가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기다리시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그분께서 약간 화가 조금 나신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더울 때였는데, 그래서 예민해지셔가지고 저도 이제 일을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조금 어쩔 수 없이 느리게 했었는데, 그래서 뜬금없이 욕을 하셔가지고 그냥 죄송하다고 해드렸죠. 보통 주말에 사람이 많으셔서 놀이기구를 많이 못할 것 같다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키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탈 수 있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키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 이럴 때도 취소를 많이 하세요.
저요? 저는 근데 원래부터 여기를 많이 왔어가지고 다 타본 적이 있어서 네, 아쉽진 않아요. 이제 맨날 오다 보니까 약간 노시는 분들 보면은 놀고 싶기는 한데 그냥 어쩔 수 없죠. 일을 해야 하니까. 제가 직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어가지고 저도 그냥 다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찾고 있다가 공고가 올라와서 지원을 했는데 붙어서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아마 그거는 이제 채용 기간이 따로 있어서 네. 그리고 직원은 또 정직원은 또 많이 심사숙고해서 뽑으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직원은 아직 괜찮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재밌게 놀려고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밝게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그 공원에서 놀이공원에서 기구 타시고 타워 갔거나 뭐 케이블카 타시거나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되게 밝으신 분들 많으세요. 3월이면 벚꽃 엔딩이요. 3월이면 이제 벚꽃이 많이 피니까 기분 좋게 벚꽃 엔딩.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곧 벚꽃이 필 때인데요. 놀이공원에 핀 벚꽃은 더 예쁘겠지요. 활기찬 유다은님 목소리를 들으니 분홍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놀이공원이 절로 떠오릅니다. 그럼 유다은님이 신청하신 버스커의 벚꽃 엔딩 들려드릴게요. 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수목원에 가시는데 다양한 나무들과 꽃들 덕분에 봄이 오는 것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수목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둘러보는데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본관 건물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요청을 드렸더니 대구수목원 교육연구팀에서 근무하시는 이명훈 녹지연구사님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셨어요. 저는 대구수목원의 교육연구팀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명훈이라고 합니다. 대구수목원은 1986년도에서 90년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던 곳인데요. 한 5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98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02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대구 수목원이라고 이제 과거 쓰레기 매립장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조성된 쓰레기 매립장에서 바뀐 도시명 수목원입니다. 이 쓰레기 매립이 이제 용량이 한 410만 톤 정도 매립이 되었는데 쓰레기 매립에 용량이 있다 보니까 다 찼어요. 이제 더 이상 대구시 생활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는 만큼 다 차버려서 이제 방치되어 있었죠. 그대로 오염도 되고 냄새도 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혐오 시설을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몇 년간 하다가 처음에는 생태공원으로 하자라고 진행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수목원으로 하자라는 방침이 나서 그래서 수목원으로 전국 최초로 시도를 해봤고 그게 지금껏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당시에 수목원에 등록을 하려면은 그 나무랑 풀이 한 1000종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한 그루 한 그루가 아니라 식물 종마다 1000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때는 충분히 그때 1200종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약 2000종의 나무랑 풀 합쳐서 45만 본 정도의 식물이 여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없어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국화 전시회를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한 보름 정도 그렇게 특별히 국화만 해서 전시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봄 같은 경우에는 사진 전시회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 대상으로 교육
식물 관련된 교육들, 그리고 이제 숲 해설, 아니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이런 것들이 계속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6개의 테마 작은 전시원이 있고, 그건 바깥에 실외 공간이고요. 실내 공간이 지금 선인장 온실, 그리고 난대식물원, 그리고 분재원, 종교식물원, 열대과일원,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거와 플러서 전시관과 교육관 2개의 또 시설이 또 있습니다. 총 7개의 시설은 지금 현재는 다 막혀져 있고요. 관람이 불가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 환기가 잘 되는 온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출입자 명단과 이제 발열 체크 시스템 통해서 일부만 선인장 온실하고 분재원 쪽하고 종교 온실하고 열대가 이런 그렇게는 아마 개방을 해서 상시적으로 체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이제 돌아간다면은 기존 우리가 한 수목원에 한 16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 정도 오는데요. 그 시민들의 호응이 워낙 좋다 보니까 더 많은 전시회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특히 교육 같은 분야가 굉장히 위축돼서 못 해왔는데, 원래 했던 것만큼 달마다 연중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진행할 거고, 또 저희가 목재 체험장이라는 체험장이 한 2년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제 교육을, 목재 어린 유아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일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수목원의 전시도, 수목원 관람도 하시면서 현장 체험도 같이 비롯하는 그런 이제 학습 공간으로 이제 거듭나고 식물도 많이 보존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직접 만져서 식물이 훼손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되도록 제재를 좀 하는 편이고요. 이제 숲 체험이라든지 현장 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에서는 그런 체험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직접 다루는 그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아마 아이들이 환경하고 자연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목원의 모든 시설에 계단이 필요한 시설에는 램프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아마 못 보셔서 그럴 것 같은데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옆에 램프 시설이 있고 그 온실이라든지 실내 공간 들어갈 때도 이제 램프가 없으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렇게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관에는 여기는 없어. 본관에는 지금 요 올라온 길만 램프가 있고 이 본관에 지은 지가 98년도에 지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법에 저촉 안 받아서 엘리베이터가 없이 했는데 요 엘리베이터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까 나도 말씀 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신경 좀 써주실게. 장애인들도 여기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런 경우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거는 제가 잘 얘기 드려서 좀 부족한 시설들이 있다면은 좀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물을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요.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그 식물을 기록하는 부서도 있고, 식물을 키우는 부서도 있고, 다 조금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서 그런 카운팅을 지금 하고, 목록을 정리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수목원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식물을 원칙적으로 전시하고 보존하고 하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외국 식물도 좀 있고요. 특히 외국 식물이 있는 경우는 이제 선인장 온실이라든지 종교식물원 열대과일원 그리고 잔디광장 주변에
그렇게는 주로 외국 식물들, 외국 품종들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 전시 기간은 거의 우리나라 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목본 식물이 나무, 풀 말고요. 나무가 한 1000종에서 1100종 정도 있는데 저희 수목원에서 한 600에서 700종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600에서 700이. 예, 나무만, 우리나라 나무만.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전국에서도 굉장히 아주 거의 최고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계속 진행해서 많이 우리나라의 숨은 나무들 많이 찾으려고 외국종에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들은 관상 가치가 좀 높은 것들. 그래서 그 위치 이제 식재한 데 위치는 시민들이 많이 보는 곳. 예. 특히 잔디광장이 굉장히 제일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잔디광장 중심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한 선인장온실이라든지 종교식물원 열대과일원은 그 열대과일원 같은 경우는 열대과일이 자체가 외국종들이니까 다 외국종이고 종교식물원 같은 경우는 종교라는 게 그 성서랑 불교식물, 불교경전, 그 성서에 나오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지중해라든지 인도 이쪽의 식물이라서 또 외래종이고 선인장 식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선인장 종 거의 없거든요. 그것들도 다 외래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연중하는 관리가 제초, 이제 외국종이 들어온다든지 원래 자라나는 식물 외에 다른 종이 들어오면 식물 제거를 하는 제초 작업을 항상 병행하고 있고 가지치기, 식물이 다르게 뻗어나가든지 이 식물하고 저 식물하고 이제 경쟁에 의해서 못 뻗게 된다거나 아니면 식물과 식물이 너무 붙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 가지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료, 이제 왜냐면 여름철에 습기가 많이 올라오면 곰팡이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병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해충들 처리, 이런 연중 식물에 대한 관리가 계속 이루어져야지 시민들이 볼 때 깨끗하고 건강한 식물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매우 좀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힘든 식물은 희귀식물들이죠. 희귀식물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자생 원래 살던 데 애들이 기후 변화라든지 날씨가 맞지 않아서 자기가 살던 영역이 너무 좁아져서 사는 위치가 없어져가는 그런 우리나라에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식물들인데 그런 식물들을 일부 이제 수목원마다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애들은 또 굉장히 환경에 좀 미세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예,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관리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선은 그 친구들이 살고 있는 서식처 환경을 다 파악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지리산 천왕봉 근처에 사는 친구다. 그러면은 굉장히 춥잖아요. 춥고 바람도 굉장히 세차고 그리고 연평균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영하로 바로 떨어지고 근데 대구의 날씨는 그렇지 않죠. 한여름에는 덥고 지리산 정상은 한여름에도 덥진 않으니까요. 30도 정도 유지되는데 많이 올라가면 그런 기후대를 맞춰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데 지리산은 우리는 또 눈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눈이 오면은 이제 땅 속에 식물들이 눈이 오면은 보습이 되거든요. 습도가 땅 속의 습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불 덮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이 안 오다 보니까 습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 습도 유지 문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수목원으로 바꾼 최초의 시도가 대구 수목원이라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대구 수목원이 우리나라 나무만 600에서 700종 보유하고 있고 국내 최대 규모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스토리가 있는 식물, 희귀 식물까지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셔서 마치 식물 수업을 듣는 것 같은 인터뷰였어요. 그럼 이명훈 녹지연구사님의 수목원 이야기 계속 들어볼까요? 저 큰 나무들은 씨앗을, 열매를 맺어서 땅으로 떨어뜨리면 그 친구들이 다시 살아나서 나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풀 같은 경우는 열매를 맺은 그 주변에 바로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 세력이 점점점 커져서 다른 식물들이 못 자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좀 칸막이를 친다든지 아니면 제초를 한다든지 해서 일정 면적 세력 확보만 하게끔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대부분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큰 나무들이 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린 나무들이 싹을 터서 자라더라도 큰 나무의 압력에 의해서 많이 못 뻗어요. 그러면 자연 도태되고 자연적으로 쓰러지고 죽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죽는다는 건 얘들이 사람들도 그렇듯이 징조가 보이거든요. 예. 잎이 아까 전처럼 굉장히 병이 들어서 원래 녹색빛을 띄어야 되는데 누런빛을 띈다든지, 아니면 나무 껍질 자체에 그 벌레나 곤충이 들어와서 이제 수분액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그때그때 조치를 매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많이 죽진 않죠. 여기는 좀 그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있으니까. 직원의 이제 구분이 좀 있는데요. 예. 일반 직원들이 한 25명, 예. 이제 대구시청 소속 직원들이고요. 예. 25명, 그리고 현장 청원 경찰분이 한 6명 정도 되고요. 그분들. 청원 경찰분이 계도를 하신다든지 주차를 해주신다든지 순찰 관리를 해주신다든지, 그리고 공익 근무 요원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관리해 주신다든지 6분 계시고, 그리고 현장에 직원분이랑 공무직 근로자들이 또 꽤 되세요. 요 수목원 원내에서는 한 20여 명 되고요. 예. 또 아까 국화를 해주신다는데 국화 키우시는 곳, 그리고 나무 나눠주기 할 때 양묘를 하는 곳, 그리고 이제 풀 키우는 곳, 뭐 이런 데 쪽에 다 하시면 전체 합치면 한 50여 명 되세요. 50여 명. 예, 공무직 근로자가. 그리고 이제 기간제 근로자분들, 매년 이제 현장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이제 부서별로 있는데 그것도 한 30여 명 정도 되십니다. 전체 합치면 100여 명 넘죠. 예. 100여 명. 생각보다 꽤 큰 부서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보다 저희가 없는 부분에 양묘장들이 있어서 예, 그쪽에도 많이 근무하고 계세요. 네, 수목원에서 근무하시는 걸 매우 좋아하죠. 왜냐하면 뭐 눈앞에 꽃과 풀들이 펼쳐져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자연을 이제 키우고 가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뭐 좋은 건 좋은 거고 열심히 또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고. 작년이 역대 최고 관람객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바깥이고 이제 바깥이다 보니까 그리고 수목원도 더 확장돼서 더 넓어졌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 160만 명, 170만 명 했었는데 작년에 200만 명이 넘었거든요. 우와, 예. 그거 배로 늘어났네, 배로. 예, 한 3, 40만 명 더 늘어났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수목원처럼 바깥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휴양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힐링할 수 있고, 뭐 교육받을 수 있고 이런 곳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많이들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도 좀 신기했는데 국내 다른 수목원들 다 물어보니까 다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토리 있는 식물이 몇 개 있죠. 가다가 분수대 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팝나무가 있는데 그게 우리 수목원 지을 때 제일 처음에 들어온 식물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전 달성군 육아 초등학교에 폐교가 되면서 없어져 가는 나무를
과거에 요게 이제 장하셨던 분이 교장님 설득해서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래된 나무이기도 하고요. 몇 살쯤? 뭐 잎합나무 자체가 오래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한 150년 내외 정도? 100년 정도 안 되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예, 예.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거를 많이 심고요. 예. 나무 중에서도 키 큰 나무가 있고 키 작은 나무가 있는데 키 작은 나무들은 원래 작은 데로 심고 키 크게 자라는 나무들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자란 애들을 심습니다. 그것들은 보통 새로 만든 전시원, 최근에 수목원 확장하면서 약용식물원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예. 그런 곳에 주로 심었습니다. 이거를 뭐 모든 식물마다 다 다르게 줄 수는 없고 예. 그래서 각 군데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게 시기마다 다른데 보통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주고요. 예. 날이 더워지고 건조해지고 그러면은 좀 더 자주 주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한 이틀에 한 번씩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환경 생태적으로 좋게 변한 그런 곳이라서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 하러 오시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한 취지, 우리가 도심에 위치한 전국 최초의 수목원이기도 한데 도심에서 생태학습장으로, 도심에서 교육의 장소로 그러한 원래의 취지에 맞게 계속 수목원을 이제 가꾸고 일구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식물 종도 많이 확보하고 우리 지역 거점에 대구 경북에서 희귀식물이라든지 다양한 식물들을 보유하고 증식하고 보존하는 그런 과학 사이언스의 기관의 역할까지도 수행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2수목원이라고 해서 저희 대구 시민이 보통 250만 명 지금 추측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영국이 이 수목원 식물원 문화가 전 세계 1등인데요.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인구당 5, 60만 명당 수목원 식물원이 1개 정도가 있어요. 예. 근데 대구 시민은 너무 이쪽 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동쪽에 라든지 있는 시민들이 좀 어려움이 있죠. 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차도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연을 많이 이제 힐링하는 이런 문화들, 그리고 숲에서 찾는 여러 가지 의미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대구시에서도 제2수목원을 짓자는 이야기가 과거부터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그러한 시의원들도 인지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지금 실시 설계까지 끝났고요. 지금 동구 혁신도시 내에 초래동으로 선정되어 있을 겁니다. 초래동이요? 예. 지금 대구 수목원은 평지,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다 복토를 해서 평지로 만들었는데 거기는 지금 산에 위치해 있어서 여기랑은 완전히 다른 산지형 수목원에 가깝게 지금 이제 2개의 수목원을 좀 특성화 있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장 교육과 전시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산지형 수목원이다 보니까 산지와 연계해서 예를 들어 휴양림이라든지 생태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지와 연계해서 체험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산림문화복합시설과 합쳐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상은 씨의 비밀의 화원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수목원이 화원처럼 예쁜 곳이고 비밀은 아니지만 모두가 와서 나의 정원이라는 생각으로 시민들이 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수목원이 동구 혁신도시 쪽에 생긴다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명훈 연구사님이 해주신 이야기 중 폐교된 육아 초등학교에서
가져온 100년 넘은 이팝나무가 궁금한데요. 이팝나무는 흰 꽃이 피는데 꽃이 바바를 닮아서 꽃이 많이 피면 풍년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네요. 이팝나무 꽃은 5, 6월에 핀다고 하니 청취자 여러분도 그쯤 대구 수목원 산책 어떠신가요? 그럼 임명훈 연구사님이 신청하신 곡 띄워드릴게요. 이상은입니다. 비밀의 하원. 청취자 여러분, 삼고초려라는 말 아시죠? 지상철을 타고 칠곡영대병원에 내리면 약국이 하나 있는데요. 원래는 편의점이었는데 어느 날 약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유일한 약국이라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여러 번 방문하였는데요. 삼고초려 끝에 드디어 인터뷰가 성사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지 설명부터 먼저 해주시겠어요? 이 경북대학교 그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앞에 이제 위치한 약국인데, 우리 약국은 특히 지하철 3호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처방 조제하기 편하도록 되어 있는 그 지하철 3호선 앞에 있는 약국입니다. 어때요? 여기는 조금 계단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다른 장애인들이 특히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예.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어차피 여기서 이제 지하철로 내리면, 이제 구조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하철로 이제 환자분들이 내려서 그 다음에 병원에서 운영하는 셔틀을 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다시 처방전을 받아서 셔틀을 타고 다시 이렇게 오는 구조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다 버스를 탈 만한 사람들이세요. 일단은 우선 보면. 그래서 버스를 탈 만한 사람들은 일단 저희 요 계단 오르는 데에는 뭐 일단 불편한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고, 근데 이제 완전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우선 지상철을 타기도 힘들 뿐더러 타서 내렸다 하더라도 셔틀을 타기가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선택해서 올 때에 자기 차로 오거나 일단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사님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약사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전공도 조금 뭐고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대학을 그 약학대학 나오기 전에는 유전공학, 다른 그 전공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약학대학을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북대학교 칠곡병원에서 처방전을 조제하는 이제 전문 약국이다 보니까 처방전이 나오는 경북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약을 다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상당히 됩니다. 바람은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어지니까. 근데 바람은 그거고, 전망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균이, 이 바이러스가 쉽게 없어지겠느냐 하는 좀 불안한 마음은 좀 있습니다.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면은 결국에는 극복이 안 되겠나, 이래 싶은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극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변이가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약이 또 있을까요? 변이를, 그게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건데, 우리가 독감 치료약이 있고 독감 예방주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독감들도 해마다 모양을 바꾸고 변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감을 완전 종식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이 바이러스가 그런 거 비슷하게 모양을 바꾸니까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차츰차츰 가면은
종식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근데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면은 또 어떤 종의 백신에서는 변이까지도 커버링하는 백신이 있기는 있습니다. 효과를 내는 모더나 같은 경우는 변이에도 효과가 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간의 감염 방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은 접촉 금지 그렇죠. 그리고 약국 안에서도 환자들도 띄엄띄엄 그리고 우리 약국 같은 경우는 요 밖에 벤치에 이제 있다가 벤치에 있고 그다음에 약국 문을 열어놓고 환기 일단은 지금 사람과 사람 간에 가까이 밀접 접촉 이게 제일 큰 문제니까. 근데 이제 또 이게 마스크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답답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좋은 게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들이 알려진 전염병들 뭐 가령카프기에다 뭐 독감이나 뭐 감기나 일반 이런 것들은 많이 뚝 떨어졌어요. 환자 수준이 많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약국에 감기약이 잘 안 팔려요. 감기 환자가 별로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니까 감기가 잘 안 걸려. 설사 이런 거 잘 안 해요. 예. 노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다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그 김광석 씨의 일어나 정성환 약사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김광석의 일어나 들려드립니다.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에서 20년 동안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로 활동해온 단원이 고국으로 돌아가 악기 대신 총을 들었어요. 50이 넘은 트럼펫 연주자도 비올라 연주자도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달려가 악기 대신 총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평생을 함께 해온 악기 대신 총을 든 연주자의 사진을 보고 한국의 동료들은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한국에 두고 혼자 고국으로 돌아가 싸우는 그들이 무사히 돌아와 무대 위에서 콘트라베이스를, 트럼펫을, 비올라를 연주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모두에게 평화로운 일상이 주어지길 기원합니다. 오늘 전규원의 행복한 라디오는 밥 딜런의 블로인 인 더 윈드로 마무리할게요. 그럼 저는 4월에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세요.